가족 간에 2억까지 줘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 주말에 나들이도 다니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린 짬짬이 공부를 하면 좋으니까요. 오늘도 짧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이제 가족 간에, 보통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줄 때 2억까지 줘도 이제 세금을 좀 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고 절세예요. 이제 법 조항을 잘 해석해 보면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인데 우리가 그걸 찾아보기가 좀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100%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뭐 아는 세무사가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간에 2억을 줘도 세금이 0원이다. 원래는 이제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건 알고 계시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과세 금액이 넘어가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적게는 10%, 많게는 20%, 30%의 증여세를 내게 돼요. 내가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2억을 그냥 넘겨주게 되면은, 증여하게 되면은 세금이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2억을 줘도 실제 가는 거는 1억 6천 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세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세금은 적게 걷으면 적게 걷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경기도 살아나고 돈이 돌고 이런 거거든요.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를 하는 거거든요. 탈세가 아니라 절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 담당 세무사가 있어요. 그 세무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증여를 하지 말고 빌려주면 됩니다.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이게 가족 간에도 가능하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가족이라도 빌려줄 때는 연 4.6%의 이자를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령에서 정해진 그 수치거든요. 그 수치를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4.6% 이자가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4.6%가 높았어요. 뭐 은행에서 빌리면 2%, 뭐 비싸도 3% 이랬는데 가족끼리 빌려주는데 무슨 4.6%냐 뭐 이런 식으로 비싸다고 체감되는 이자였지만 뭐 지금 보면은 4.6%가 오히려 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2억을 증여하게 되면은 2억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2억의 20%는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세금이 3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2억을 증여하면 실제 가는 돈은 얼마예요? 1억 7천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빌려줄 수 있는지 그 조항을 한번 볼 텐데 뭐 이거 제가 법을 조금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경우는 증여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적정 이자가 얼마냐? 여기 보면은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럼 당좌 대출 이자율이 무엇이냐? 법인세에 나와 있어요. 법인세에 보면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 그러니까 4.6%를 얘기하는 거예요. 4.6%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거나 또는 무상으로 주거나 이런 증여야, 증여로 볼 거야. 그럼 4.6% 이상은 증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또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기준금액 미만은 또 증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다. 원금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네, 원금이 아니고 이자입니다. 이자. 연간 4.6%의 이자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증여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면은 4.6% 이자로 계산해서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면은 증여가 아니네. 그러면 대여로 보내, 빌려준 거로 보내. 연 이자가 1000만 원이 되는 금액은 2억 1739만 1304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2억 17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알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갚아야 되느냐? 당연히 갚아야죠. 빌린 돈은 원래 갚게 돼 있습니다. 갚게 돼 있는데, 그리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흔히 말해서 차용증을 써야 되고요.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원금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돼요. 갚을 때 보통 이제 메모를 적을 수 있거든요. 그 메모에다가 뭐 대출 상환 이자, 대출 상환 원금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조금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아는 만큼 세금을 아낀다, 절세를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고요. 실은 저 1000만 원이 넘어가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라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세금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면은 저런 관련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잔금이 좀 부족해요. 뭐 한 1억 정도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증여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쉽게 하려고 해석을 약간 제 멋대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차 원두가 나오게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내일 제가 영상과 이제 게시글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나 납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납품 링크도 같이 이제 넣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납품 받으시는 분도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 싶으면은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을 무조건 다른 데보다 싸게 했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도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물 세트도 이제 올릴 텐데,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포장지랑 박스랑 예쁘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선물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원두 선물 세트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세트에는 제가 원두 카드에 사인을 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옵션란에서 사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세트는 제가 사인을 하다 보니까 아마 발송이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될 것 같고요. 선물 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원두는 월요일부터 주문하시면은 발송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